문제에서 이런 상황이야. 핸드폰을 생산하는 어떤 회사입니다. 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안해, 그냥 회사라고 할게요. 어떤 A라는 모델을 다음 달부터는 할인해서 판매한대요. 현재 판매 가격에 X%를 할인해서 판매할 거야. X%를 할인해서 판매할 거야. 그러면 판매량은 이번 달보다 1.5X%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 해서 다음 달의 총 판매액이 이번 달보다 4% 이상 증가하려면 X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 누굴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됐죠?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 지금 핸드폰 가격 얼마인데? 몰라요. X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판매가의 X% 할인이잖아. X는 할인하는 퍼센트율이잖아. 그러니까 X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럼 지금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모르면 뭐라고 해? 몰라요 하면 되죠. 뭘. 됐죠? 그럼 판매량은 현재 판매량 몇인데요? 몰라요 하면 되지 뭐. 그럼 판매액이죠. 판매액이라고 썼죠. 판매액은 얼마입니까? MN. 이게 뭔데? 이번 달. 이번 달 핸드폰 가격과 판매량 그리고 판매액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바뀌죠. 맞아? 얼마 할인해? X%지. 맞니? 그럼 가격은 뭐로 바뀌는 거야? 원래 M2였는데 여기 1-100분의 X를 뺀값을 곱한 걸로 바뀔 거야. 요 표현 쓴 거야. 요 표현. 됐음? 30% 대신에 X%니까 X 쓴 거야. 가격 원래 5,000원인데 M으로 바뀌니까 M으로 쓴 거야. 됐음? 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 원래 판매량이 N이었는데 1.5X%가 증가했지. 그럼 바뀐 판매량은 1 플러스 100분의 1.5X가 될 거라고. 그럼 판매 금액은요. 둘이 곱한 값이니까 M 곱하기 N에 1 마이너스 100분의 X 1 플러스 100분의 1.5X 계산하면 되잖아. 됐음? 그리고 끝난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달의 총 판매액은 이번 달보다 4% 이상 증가했으면 좋겠대. 됐음? 그럼 봐. 이번 달 판매액이 MN이라며. 맞아? 그럼 원래 이번 달 판매 금액 MN에 4% 이상 증가된 금액은 얼마가 돼? 1 플러스 100분의 4를 곱한 값. 얘가 뭐야? 이번 달 판매액의 4% 증가된 값이지. 이거보다 다음 달에 판매된 금액이 더 컸으면 좋겠대. 이상이라고 했잖아. 요렇게. 됐습니까? 관계식 끝. 그럼 어쨌든 관계식을 쓰고 나면 M하고 M은 양변 약분해서 없어짐. 어차피 M은 판매, M은 가격, N은 판매량이었잖아. 맞아? 둘 다 양수잖아. 받아들일까? 설마 핸드폰을 마이너스 30만 원 해갖고 살 때마다 30만 원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불법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따로 개인톡 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 나는 요거만 구하면 되는구나. 자, 정리해서 좀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100분의 104. 뿅뿅뿅. 됐죠? 자, 앞에 거부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1.5x. 됐죠? 괜찮죠? 자, 그리고 양변 분모에 막 100이 다 있고 난리가 났네.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100 약분되죠? 오른쪽에도 100이 하나 약분될 거예요. 됐음? 근데 아직도 100분의가 있지? 그럼 뭐 해줘? 다시 양변에 100을 한 번 더 곱할게요.
그럼 오른쪽에서 100은 약분될 거고 왼쪽에는 100을 한번 곱한 게 써지겠죠? 받아들임? 천천히 가. 그럼 다시 왼쪽부터 정리합니다. 10400 100-x 100 플러스 1.5x 됐죠?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둡시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차분히 정리하고 전개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둘이 뿅 곱하면 2차 나오죠? 마이너스 1.5x 제곱. 괜찮죠?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0x 1차야. 이렇게 곱하면 몇이니? 이렇게 곱하면 몇이니? 150x 15 아니죠? 15는 10만 곱하면 돼. 100 곱했어요. 됐죠? 다시 여기는 몇이라고요? 150. 여기는 마이너스 100. 계산하면 몇이야? 플러스 50x겠죠? 됐음?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상수끼리 곱하면 몇이죠? 만이네요. 만. 그게 왼쪽에 있는 140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다 왼쪽 넘겨버릴게요. 1.5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이 0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아, 소수 있네. 1.5. 2를 곱합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3x제곱 빼기 100x 더하기 800이 0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2차 부등식 x값의 범위 말하면 되겠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3x하고 x 되죠? 그 다음 40이랑 20, 800 나옵니다. 둘 다 마이너스 주면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100 나오는 거 확인돼요. 그럼 결론 3x 마이너스 40이랑 x 마이너스 20을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보면 되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최고차 계수 양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3분의 40이랑 20 넣으면 0 나오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보라고 했으니까 x는 3분의 40보다 크거나 같고요.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가 오면 될 겁니다. x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최대값은 몇이었다? 20이었다 해서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갈게요. 보자. 47번 보자. 여기 봐봐. 야, 여기 봐. 이씨, 여기 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연립하면 되지. 맞잖아. 그럼 앞에 두 개 연립한다. gx가 0보다 어때? 커야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뒤에 두 개. gx가 fx보다 어때?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말해보자. 자, gx 그래프는 봐봐. 아래로 볼록이 fx죠. 그럼 gx는 누구야? 위로 볼록이지. 윗볼록이 gx지. 우리 gx가 0보다 클 때 말해달래. 윗볼록인 gx가 0보다 큰 애가 나오고 싶어. 그럼 우리 어딜 보면 돼? 여기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여기가 0보다 클 때잖아. 맞아?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됐음? 그거 대입하면 gx는 0보다 큰 수 나와. 됐죠? 두 번째. 이번엔 gx보다 fx가 더 클 때 봐야 되지. 자, 봐봐. 아래로 볼록 fx야. 위로 볼록 gx야. fx가 더 클 때니까 얘 아래로 볼록이 더 위에 있을 때 보면 되지. 봐봐. 같을 때 언제? 1하고 7일 때. 맞아? 1하고 7 사이에 있는 3 같은 숫자 넣어볼게. fx 어디 있어? 밑에 있죠? gx 위에 있지? 맞아? 그럼 이거 맞아?
아니네. 요 안쪽은 아니네. 그럼 어디 봐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왼쪽, 플러스 7보다 오른쪽 보는 거지. 그럼 얘는 x는 1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7보다 큰 수 나온다는 얘기지. 연립부등식이죠? 수직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게 1층. 2층 플러스 1보다 작은 수 또는 7보다는 큰 수. 얘가 2층. 맞니? 그럼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색칠해서 말하면 답이겠네. 결론 x는 누구였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은 수 또는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수가 답이었다. 끝.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이게 좀 연습이 되신 친구들은 사실상 그래프 보면서 바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 근데 그냥 끊어서 봐, 잘라서 봐. 그럼 생각할 거 많이 없잖아. 됐죠? 마무리됐어요? 괜찮아? 1049번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2차 부등식을 야물딱지고 잘 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의 이야기는 유추해 볼 수 있어. 추론해 볼 수 있어. 상상해 볼 수 있음. 인 거거든. 봐봐. 1049번 문제 보면 2차 부등식 하나 줬죠. 여기도 2차 부등식을 또 줬네. 해서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을 칠했더니 어떻게 나왔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게 나왔다 인 거야. 됐음? 그럼 되게 당연한 거다. 첫 번째 x를 만족하는 범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도 x를 만족하는 범위가 있어야 되며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이 요 따위로 표현됐다라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이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윗볼록이 아랫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축이랑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해. 선생님, 접해도 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잖아요. 맞아. 그럼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연립해서 범위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분명히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때 내가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편의상 알파, 얘를 베타라고 표현할게. 그럼 첫 번째 식, 2차 부등식을 정리해서 나온 x값의 범위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안 써도 돼.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얘도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거든. 분명히 0 만드는 값이 나올 거야. 얘가 누굴까? 모르니까 m. 여기를 n이라고 하면 x는 m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아.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래서 내가 수직선에 알파, 베타, mn 이 관계들을 한번 대충 그려볼게. 예를 들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1층을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두 번째 m하고 n 사이 값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m이 만약에 여기 있고요. n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m보다 크고 n보다 작아요 해서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수직선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럼 그랬을 때 봐봐. 수직선에 그린 두 개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상황일 거야.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도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에선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가 해라고 그랬거든. 그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자, 봐봐. 여기서 만약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해가 존재하죠.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해가 존재하는데 이때 우리는 해를 이렇게 말해야 돼. m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음. 맞아? 그럼 둘 다 등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야 돼. 근데 등호가 하나 붙었네. 됐음? 그럼 또 이 그림도 아니라는 거야. 자, 하나 더 볼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 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공통된 부분 누구야? 요 안에 거죠?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말해야 되지.
근데 또 문제에서 주어진 답을 봤더니 한쪽은 등호가 붙고 한쪽은 등호가 안 붙었더라고. 그럼 지금 본 이 두 개의 그림도 아닐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됐음?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말해줘라고 했을 때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음. 됐음? 그럼 여기서 이 알파가 누구였다? 1이었다. 이 n이 누구였다? 4였다라는 게 유추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 알파가 1이라는 건 다시 얘가 1이었구나. n이 4라는 건 얘가 4였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역으로 갑니다. 알파가 1이었대. 알파가 누군데? 첫 번째에 있는 2차 함수 0 만드는 값. 맞아? x에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0 나오나 봐. 해서 첫 번째 관계식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일 거야. 두 번째 요 n이 4라는 거 n은 누구였어? 두 번째 부등식 0 만드는 x값. 맞아? 그럼 여기다가 4 대입하면 0 나올 거야. 16 플러스 4 플러스 a는 0이겠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0이니까 b는 몇이었다? 19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해서 a에서 b를 뺀 값 마이너스 39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업 때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등호가 붙어 있어. 이 1은 누구한테 나온 거? 첫 번째에서 나온 걸 거야. 등호가 없는 4는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두 번째 부등식에서 나왔을 거야. 그 표현을 지금처럼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해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보자마자 그냥 빠르게 대입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50번입니다. 왜? 아니. 자, 50번 문제 볼게요. 자, 보세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음. 방금 했던 49번 문제를 가지고서 50번에 빠르게 적용 한번 해볼게. 자, 앞에 2개 보고 뒤에 2개 봐서 연립할 겁니다. 앞에 2개 먼저 볼게요. 3뿅 넘어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더하기 4a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음. 두 번째, 여기는 3x 플러스 4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 0보다 큼. 됐죠?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가는 건 요겁니다. 등호가 없는 3. 얘는 누구 거? 밑에 겁니다. 봐봐. 3 넣어봐. 어떻게 돼? 0 나오는 거 맞죠? 그럼 등호가 있는 4. 얘는 누구 거야? 위에 겁니다. x에 4 넣어봐. 0 나와요. x에 4 넣어봐. 0 나와. 봐봐. 4 넣으면 여기 4a 마이너스죠? 0 나오는 거 맞지? 그럼 4 넣으면 여기 4, 3, 12 마이너스 10이죠? 4, 4, 16에서 4를 빼면 12 맞지? 0 나오는 거 맞네. 됐음? 그래서 필연적입니다. 얘는 밑에서 나온 거, 얘는 위에서 나온 거야. 됐죠? 0 만드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식에서 얘기했죠. x에 4 넣으면 0 나온다며. x 빼기 4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표현이죠. 4 넣으면 0 나와. x 빼기 4가 인수로 있어. 자, 그럼 분명히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4하고 a 빼기 1 곱하면 4a 빼기 4 나오는 거 맞죠? 앞에는 x, x예요. x제곱 나오는 거 맞죠? 자, 크로스합니다. 뿅. 크로스합니다. 뿅. 둘이 더하면 뭐야? a 플러스 3이지. 이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그럼 뭐 해주면 돼? 둘 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인수분해 끝.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4, x 빼기 a 플러스 1.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x 빼기 3,
x 빼기 2가 0보다 큼. 요렇게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말해 볼 거고 그 x의 범위가 다음처럼 나와야 돼요. 왜요? 6이랑 저 미안합니다. 6이랑 1이죠. 미안해요. 쏘리. 어이야. 네. 좋았습니다. 6이랑 1 아니구나. 야야야야. 어이씨. 네. 미안합니다. 됐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까요? 뚜두두두두. 자, 전개해보세요. 구구단을 해보는 건 너의 몫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 보면서 x의 범위 바로 말해줄래? 이거 x의 범위 말해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또는 3보다 큰 수. 됐죠? 잘 말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커요 하면 그런 수는 없어요. 됐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또는 3보다 큰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어감 되게 중요함. 이게 경우에서 되게 중요해. 민우야! 알았지? 중요해요.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수직선에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또는 3보다는 큰 게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입니다. 그럼 두 번째 x의 범위를 말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 얘 아래로 볼록이잖아. 맞아? 그럼 그림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라는 그 질문에 4 넣으면 0 나오고요. a 빼기 1 넣으면 0 나옵니다. 라고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라는 질문에 a-1 넣으면 0 나오고 4 넣으면 0 나와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죠. x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고 a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a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됐음? 첫 번째 그림이든 두 번째 그림이든 계속 언급되는 숫자가 있어요. 누군데? 4. 덥죠? 4. 맞아요? 4. 그럼 일단 아는 거 확실하게 체크하자. 자, 4는 뭐가 됐든 계속 언급이 되는 상황. 그럼 봐봐. 4보다 커요 라고 해버리면 공통된 부분 말할 때 어떻게 말해? 이쪽 말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해가 저렇게 나왔어?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언급됐죠? 맞아? 그럼 우리가 해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4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공통된 부분 말해줘 라고 하면 3보다 크고 4보다 크고 요 부분은 공통된 거야 라고 말했어야 되겠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얘입니다. 뿅! 요 자리 오는 건 누구? a-1이겠지.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x는 a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야, 공통된 부분 칠해줘.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음. 답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받아들여?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첫 번째는 a 빼기 1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 a-1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 사이에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지? 그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단계가 뭐야? 등호관계. 만약 여기 있는 a-1이 3이랑 같은 수였다면 해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맞네. 만약 여기 a-1이 마이너스 2랑 같은 값이었다면 공통된 부분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할까요? 빨리 봐. 맞아요? 뭐가 아니에요? 네? a 빼기 1이 마이너스 2가 돼도
우리는 공통된 부분을 말해줘 라고 했을 때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라고 말할까? 말할까? 맞아? 맞네. 왜? 한 놈은 색칠돼 있고 한 놈은 색칠 안 돼 있으니까 같아도 어차피 2는 마이너스 2는 안 데리고 가잖아. 3부터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 됐음? 그래서 결론 a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되겠네. 그래서 a는요 양변에 1을 다 더해요. 이렇게 됐죠? 정수 a 몇 개? 몇 개? 6개. 6개. 정수가 6개. 등호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힘내? 민서야 힘내? 힘나요? 좀만 힘내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보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존재함.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2차 부등식 x의 범위는 말할 수 있잖아. 요거 인수분해가 되거든.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지? 괜찮아? 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자. x에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됐죠? 바로 쓸 수 있으면 바로 쓰세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 왜?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7 넣으면 0 나와 3 넣으면 0 나와 작을 때 끝. 됐죠? 이거 그리는데 3초도 안 걸림. 아래로 볼록 찍 0 만드는 거 찍찍. 밑에 부분 여기 끝. 됐죠? 얼마 안 걸려. 그냥 그려도 돼. 어쨌든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음 이라고 나오겠네. 그럼 보세요. 수직선에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음 1층 먼저 그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차 부등식 볼게. 요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됨. x 마이너스 6k x 플러스 k가 0보다 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k는 어떤 애가 와요? 양의 정수가 와요.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라는 말이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애가 온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요거는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k. 맞아? 마이너스 k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니까 왼쪽에 있겠죠. 작은 애. 그 다음 6k. 6k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요렇게. 됐음? 얘는 6k가 클까 마이너스 k가 클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줬으니까. 그럼 결론 0보다 큰 범위를 말해줘 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받아들임? 자 그러면 이때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거야. x는 마이너스 k보다 작은 수이거나 x는 플러스 6k보다 큰 수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수직선에서 한번 그려봤을 때 어떻게 그려져야 해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봐. 마이너스 k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k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얘보다 작음. 그럼 일단 겹치는 부분 지금까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지금까지? 맞아? 두 번째 플러스 6k죠? 6k 양수죠? 6k가 여기 있어. 그래서 얘보다는 큼. 그럼 이렇게 그리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 이렇게 그리면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게? 라고 했을 때 뿅! 이렇게. 해가 있는 거잖아. 뿅! 이렇게. 해가 있는 거잖아. 뿅! 이렇게는. 이것도 해가 있는 거지. 뿅! 얘는 해가 없는 거지. 그럼 봐봐. 이 6K가 3보다 작은 애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뿅! 큰 애가 오면
됐음? 그럼 해가 있는 거 아니야? 받아들일까? 만약 같은 애가 오면 어떻게 되지? 같은 애가 오면 해가 없어. 같은 애 오면 해가 없어. 맞아? 같은 건 안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두 가지야. 6K가 3보다 작은 수이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큰 수가 오면 돼. 받아들일까? 괜찮아요? 그럼 결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큰 수이거나 6K가 3보다 작은 수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합시다. K는요 7보다 작은 수 또는 K는요 2분의 1보다 작은 수가 오면 되겠지? 잠깐만, 근데 K가 누구라고 했어? 양의 정수라며. 그럼 양의 정수인데 2분의 1보다 작은 거 있어요? 이건 없지. 됐음? 그럼 7보다 작은 거 있어요? 있죠? 누군데요? 1, 2, 3, 4, 5, 6. 됐음? 그럼 선생님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얘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얘를 만족하면 된다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해가 있다면서. 받아들임? 그럼 결론. 7보다 작은 애들 1, 2, 3, 4, 5, 6 해서 몇 개?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3번이네요. 해석입니다.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1053번입니다.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생각을 못하니까 계속 힘들어. 한 번만 봐봐. 정말 한 번만 봐봐. 그치? 별거 아니잖아. 그치? 자, 1053번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연립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x에 누굴러도 무조건 이거 만족해야 돼. 근데 봤더니 구조가 이거죠?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죠. 됐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에서 연립하면 되죠. 연립했을 때 나오는 이 방정식의 근 x값이 x에 누굴러도 다 돼. 인 상황인 거지. 받아들임? 자, 갑니다. 앞에 있는 2개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a가 2x제곱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오른쪽 넘겨버릴게요.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음. 이것도 넘겨버릴게요. 2x제곱 플러스 4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음. 됐죠? 됐죠? 자, 문제는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돼. 됐음?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x에 누굴러도 다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얘도 x의 모든 실수 다 되고 얘도 x의 모든 실수가 다 돼야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봅니다. x제곱 넘겨야지. x제곱이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누구보다? 2-a보다. 다음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 다 나와야 돼. 야, x에 누굴러도 무조건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됐음? 마찬가지. 넘깁니다. 이게 맞아요? 2x제곱 넘기면 a 빼기 4. 양변에 2까지 나눠버려야지. x제곱은 2분의 a 빼기 4보다 크거나 같아. 됐죠? x에다 누굴러도 무조건 얘보다는 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됐음? 받아들일까? 이 두 부등식 모두 x의 값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된다고. 그래야 연립한 값도 모든 실수에 대해 다 성립한다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말해. 됐어요? 그럼 봐봐. x를 제곱한 값이 2a 빼기 a보다 커야 되는데 x에 누굴러도 무조건 커야 되거든? 그럼 이때 여기 2 빼기 a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와야 될까를 고민해 보자고. 직역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x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아. x에 누굴러도 다 성립합니까? 아니죠. 1 넣으면 돼, 안 돼? 0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2는 되지. 3 되지. 5.1 되지. 6.3 이런 거 되지. 근데 1은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모든 x 다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맞아? 다시 써볼게. x제곱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x에 0 넣어봐. 맞아? 1은 맞아? 2는 맞아? 받아들여? x에 누굴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 맞지? x에 누굴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 맞지? 됐음?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려면 여기에 있는 2-a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오면 되니?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그럼 2 빼기 a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오면 그러면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하겠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2분의 a 빼기 4 자리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오면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말해봅시다. a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수. 넘겨서 정리합니다. a는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수. 그럼 결론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면 첫 번째 식도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하고 두 번째도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하겠네. 결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2, 3, 4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9네요. 해서 답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직역했습니다. 뭐야? 됐죠? 오늘 하는 내용들이 쉬운 내용 아니야. 잘 봐야 돼. 그리고 분명히 이거 지금 봤을 때 긴가민가한 친구들도 있고 알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다시 풀면 또 틀려. 그러니까 잘 봐. 네? 벌레. TICK. 벌레? 장애 아니야 그거?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정수해가 오직 몇 개? 2개만 존재했으면 좋겠대. 지금 연립부등식인데 2개 써져 있잖아. 이 밑에 있는 식 먼저 볼게요. 밑에 있는 식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식 보시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요 인 상황이죠. 맞아? 그럼 이거 x의 범위 말할 수 있지. 인수분해 되잖아. x-5하고 x-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x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애일 거야. 됐죠? 그래프 그리고 0 만드는 거 찍어주시고 밑에 있는 부분 말해주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해주시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지금처럼. 됐죠? 그래서 일단 x의 범위가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써져 있는 요 부등식, 요 2차 부등식 x의 범위를 딱 말했을 때 정수인 애가 몇 개 겹쳐줘야 돼? 2개만 겹쳐줘야 돼. 됐음? 자, 그럼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애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죠? 자, 그럼 요 사이에 정수 누가 있는지 좀 볼게. 1, 2, 3, 4. 됐죠?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친구. 두 번째 겁니다. 2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x제곱 빼기 2k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우리 얘 말해야 되는 거지. 맞아? 이 x의 범위를 딱 말해서 여기는 수직선에 딱 그렸더니 야,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2개밖에 없어. 받아들임? 공통된 범위에 있는 정수가 2개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돼. 그러려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등식 x의 범위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맞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이거 x 범위 두 번째 이거 부등식 이거 x의 범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부등식을 처음에 이렇게 배웠다고. 우리 2차 부등식 이렇게 하자.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지금부터 y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좌표평면에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리자. 됐죠?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굽니까? k.
됐죠? 얘는 x가 k대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이차함수 그래프인 거야.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x축이 어디 있을까? 라고 했을 때 x축이 만약 다음 이차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요 점의 x좌표는 알파, 요 점의 x좌표는 베타가 될 거야. 됐음? 물론 알파 베타가 누군지 근해 공식 이용해서 k 값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해 볼게.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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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누구예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맞아? 자, 우리 여기 이차함수 그래프를 대충 좌표 표면에 그려봤어. x축만 그려놓고. 됐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y축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y축 그릴 수 있을까? y축 누가 0일 때? x가 0일 때. x에 0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분명히 x축 밑에 있는 어떤 점 y 값이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가 y축일 거야. 받아들임? 받아들임? 괜찮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 y축이 이 정도쯤에 있다고 볼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라고 볼 수도 있지. 아니면 다시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라고 했을 때 앞이랑 똑같죠? 꼭지점의 x좌표는요 k고요. y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됐음?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분명히 0 만드는 x값 두 개가 있어야 돼. 맞아? 0 만드는 x값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누구부터 누구까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랑 겹쳐서 그려보자. 정수가 두 개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맞아? 하나 더, 이 그래프를 관찰하면 x절편 요 사이 어딘가에 y축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됐음? y축은 x가 몇일 때? 0일 때. 됐음? 됐어 여기까지? 그럼 뭐가 됐든 확실한 건 이거지. 0 만드는 두 값을 관찰해 봤을 때 x절편 두 값을 관찰했을 때 하나는 y축 왼쪽에 있어 음수야. 하나는 y축 오른쪽에 있어 양수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봐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는 누구?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애잖아. 왜? 얘 밑에 있는 얘네들이니까. 밑에 있는 얘네들일 거니까. 맞아? 이때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지 않겠음? 납득이 됨? 납득이 됨? 그럼 봐. 여기 위에 내가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을 풀고서 나온 x의 범위를 뿅 수직선에 그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x의 범위를 여기다 뿅 그릴 건데 확실한 건 이거지. 알파는 음수니까 1보다 더 왼쪽 어딘가가 알파일 거야. 맞아? 베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오른쪽 어딘가가 베타일 거라고. 됐음? 그럼 저기 음수 어딘가에 알파? 몰라. 누군지 관심도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 쭉 가는데 중요한 건 공통된 범위를 색칠했을 때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그럼 얘가 베타가 어디서 떨어져야 돼? 3하고 4 사이에 떨어져야 되겠지. 맞아? 그럼 결론. 베타는 됐음? 3하고 4 사이 값 어딘가로 떨어져야 돼. 받아들여? 받아들여? 잠깐만.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럼 여기 색칠하면 2하고 3에서 2개.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3하고 4 사이에 이 베타근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만약 3이 된다면 정수인 해가 2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음. 왜? 얘 색칠했잖아. 맞아? 그럼 3이 오는 건 상관이 없음. 받아들임? 그럼 4가 오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됨.
받아들임?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베타라는 값은 3보다 3보다 이 베타라는 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돼. 됐어? 어디로 넘어와서 봐? 이 참수로 넘어와서 봐야 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결론.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 빼기 2kx 빼기 1이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0 만드는 x값이 3하고 4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해. 됐음? 3 넣었을 때 0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받아들일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럼 여기서 관찰은 1로 넘어와요. 봐봐.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지? 그럼 내가 이거 4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양수값, 음수값? 양수여야 돼. 3 넣어서 나오는 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와야 돼. 됐음? 대신 3 넣은 값 0 나와도 상관없었지? 그럼 결론. 다음 함수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 x에 3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 9 빼기 6k-1이 0보다 작거나 혹은 같아도 상관이 없고요. x에 4 넣어서 나오는 값 16-8k 빼기 1은 무조건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수직선의 x의 범위를 설정했을 때 정수인 애가 2개 보일 거야. 결론. 6k가 크거나 같죠? 8보다. k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8k가 작죠? 15보다. k는 8분의 15보다 작아야 돼요. 해서 결론. k에 오는 값은요.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분의 15보다는 작은 애가 와야 합니다.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k값의 범위. 이 둘이 뭐하래? 곱하는 게 답이죠. 그래서 둘이 곱한 값 3분의 4 곱하기 8분의 15. 약분해주면 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끝. 정리해주세요. 그래도 쉽지 않아. 여기 있는 문제 11번 유형. 자, 1055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 요거 때문이죠. 절대값이 있음. 절대값이 있음.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요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 부등식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이든 절대값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린 뭐 한다? 구간을 나눕니다.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니까요.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x의 0보다 작은 수가 오면요. 그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죠? 플러스 3하고요. 마이너스 2로요. 그러면 0보다 작은 x의 범위는요. 마3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은 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오면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부호 안 바뀌고 그냥 쓰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x 빼기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애들이라고 하겠죠.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0보다 작은 값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라는 거죠. 이 둘의 뭐야? 연립이에요. 그래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요. 마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애들.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왔을 때는 다음 범위에 있는 값들이 답인 거야. 둘의 연립이죠. 그래서 x의 범위는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애들. 그래서 결론, 이 둘 다 답이죠. 다음 부등식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 3보다는 크고 플러스 3보다는 작은 애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 포함되어 있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x의 범위였습니다. 아, 이건 쉽네. 1차잖아. 그럼 두 번째 x의 범위 바로 말해봅시다. x 넘어가죠? 1이 넘어가죠? 야호! 됐지? x가 누구?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음인 거지? 그리고 그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3개. 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3개가 되려면 k 빼기 1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여기가 k 빼기 1이야. 와우! 많죠? 3개보단 많네. 그럼 3개가 되려면 3보다 작은 정수 2, 2보다 작은 정수 1,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 둘, 3개니까 이런 데가 돼야 될 거야. 됐음? 어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k 빼기 1이 있으면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 색칠해봐. 몇 개? 0, 1, 2, 3개잖아.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구나. 소직선상에서 3, 2, 1, 0, 마1, 마2, 마3까지 해서 이게 1층이야 라고 했을 때 확실한 건 k 빼기 1의 위치는 요런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은 걸 정수 몇 개? 하나, 둘, 3개. 됐지?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한다? k 빼기 1의 위치부터 잡습니다. 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요거부터죠.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돼.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됐음? 여기까지 했어? 뭐가요? 0이 1이었는데 네. 됐죠? 괜찮죠? 축하드립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등호가 어디 붙어도 되나를 보는 거 봐봐. k 빼기 1이 여기 0에 딱 붙으면 그럼 정수 몇 개? 0, 1, 2, 3개 맞잖아. 그럼 이건 0이 와도 상관이 없네. 유후. 그럼 만약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럼 마이너스 1, 0, 1, 2, 4개잖아. 이건 안 되네. 그럼 결론은 뭐야? 0에는 등호 붙어도 됨. 그럼 뭐 해줘?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k는 1하고 0 사이. 해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갑니다. 주의하세요.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볼 거야. 다른 값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나는 딱 이 범위에서만 볼 겁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인 요 사이 값에서만 볼 겁니다. 그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뭐 한다고? 성립합니다. 됐죠? 자, 둘이 따로 보고 둘이 따로 보겠지? 그러면 2x 플러스 a가 x제곱보다 작거나 같음 x제곱이 6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음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음 뿅.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거잖아.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됐음? 어느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땐 됐지? 얘도 모두 만족해야 되고 얘도 모두 만족해야 돼. 그래서 공통된 범위 말해줘. 항상 만족해 라는 거야. 해석 괜찮아? 연립부등식의 해가 항상 성립하니까 이 범위에 있는 x를 여기다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 돼. 해석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그럼 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몇 차 함수? 몇 차식? 2차식이지.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뭐 못 그리잖아. 뭐 나만 못해? 못해.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 우리가 오른쪽에 0만 남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왜일까? x축을 기점으로 보면 되거든.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밑에 있으면 0보다 작음. 해서 보기 편했거든.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보기 편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없니? 지금 못 그리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식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a보다 크거나 같음. x제곱 마이너스 6x가 b보다 작거나 같음. 됐어? 그럼 봐봐. 왼쪽 좌변을 보세요. 몇 차? 2차. 너 그릴 수 있니 없니? 있잖아. 이거 2차 그릴 수 있잖아. 맞아? 어떻게 그려? 아래로 불러.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였죠? 1이었네요. 얘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왔죠? 0이랑 2였죠? 맞아?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x의 범위 다 볼 필요 없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거야. 맞아? 그럼 x가 0일 때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왼쪽으로 한 칸 더 가서 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겠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x의 범위는 어디였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부터 플러스 1 넣었을 때 여기까지만 볼 거야. 됐음? 이 값들이 모두 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지. 항상. 됐음? 그럼 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이 쭉 보입니다. 가장 작은 애가 누구니? 1 넣었을 때. 몇인데?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지. 그럼 요 A 자리에 누가 오면 항상 성립할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됐음? 받아들여? 이런 거야. 우리 반의 점수 제일 낮은 애가 50점이야. 그 50점보다 더 작은 점수는 당연히 우리 반에서 제일 꼴등이겠지. 걔보다 무조건 크겠지. 맞아? 이 구간에서 가장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같은 애가 오면 무조건 왼쪽이 더 큰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A엔 누가 올 수 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된다. A 값의 범위. 그럼 두 번째. 요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 누구? 3. 됐어요? 얘 0 만든 x값 누구? 0이랑 6이죠. 맞아? 우린 요 그래프를 다 볼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잘라서 나는 딱 여기만 보고 싶은 거야. 됐음? 이때 나오는 모든 값들이 다 b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값들의 최대값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은 몇인데? 7. 맞아? 그럼 이 b 자리에 7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항상 얘가 더 작을 거야. 맞아?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7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항상 부등식을 만족할 거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일 때. 됐음? 그럼 결론. a 값의 범위와 b 값의 범위는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b 마이너스 a에 뭘 구하라고? 최소 값이래매. 됐죠? 그럼 둘이 뺐는데 가장 작은 값을 말하래매. 그러면 앞에는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애를, 뒤에는 올 수 있는 가장 큰 애를 대입하면 뺀 거의 최소값 아니? 가장 많이 뺀 거잖아. 그럼 b에 올 수 있는 최소값 누구야? 7. a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 누구야? 그거를 뺀값 말하면 이게 올 수 있는 최소값일 겁니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11번 유형 쉽지 않아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